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의 영원한 숙제죠. 영원한 숙제 중에 하나인 영어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가 사실은 영어 읽는 방법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영어 단어는 어떻게 읽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영어엔 어떻죠? 불규칙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불규칙 중에 일부를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묵음이라는 건데요. 묵음이 뭐냐면 소리가 안 나는 걸 뜻해요. 그래서 묵음 규칙을 좀 배워보려고 하고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영어는 단어를 외울 때 발음을 같이 외워라. 뜻을 외우는 것만큼이나 발음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쭉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한글이 먼저 나왔죠. 자, 여러분들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 묵음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꽤나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꼬꼬댁, 닭 어떻게 읽으십니까? 쓸 때는요, 다에다가 받침을 리을 기억이라고 쓰죠. 근데 우리가 발음 날 때는 어떻게 나죠? dark이라고 하나요? dark, 리을 기억해서 dark? 아니죠. 그냥 닭이라고 합니다. 리을을 아예 안 읽어요. 이건 뭐 읽지도 않은 거 왜 써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아마 언어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닭이라고 쓰면 안 되고 리을 기억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은 사실 우리나라 말을 쓴 지는 오래전부터 썼지만 우리나라 말을 한글로 만든 거는 이제 500에서 600년밖에 안 됐죠. 비교적 근래에 만든 언어가 한글입니다. 꽤나 과학적으로요. 그래서 배우기도 쉽고 읽기도 쉽고 뜻을 전달하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파벳으로 쓰던 거기 때문에 예외는 오히려 좀 더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리을 기억인데 리을 아예 버려버리고 닭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자, 우리가 넓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그냥 넓다라고 얘기해요. 넓다. 넓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두시죠. 근데 이걸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리을에다가 받침을 비읍까지 같이 씁니다. 비읍 읽지도 않을 거 왜 씁니까? 그냥 우리나라 말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이 넓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 받침이 리을, 비읍이 있을 때 비읍은 읽지 않아요. 그리고 리을이랑 기억이 있을 때 기억은 읽지 않아요. 리을은 읽지 않아요. 이렇게 외우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까 그냥 닭은 닭이고 넓다는 넓다라고 쓰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철학.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철학 이렇게 읽습니까? 아니죠. 철학이라고 읽습니다. 제 옆에 초록색으로 표시해놨죠. 히읗이 탈락해버려요. 히읗이 없어져 버리고 철학이라고 읽혀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단 뒤에 가서 한 장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께 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영어에도 일단 법칙은 있어요. 법칙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W 뒤에 오는 H는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묵음 규칙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이거 많이 배웠습니다. WHAT 이거 어떻게 읽죠? What 이라고 읽습니다. 왜 what이라고 읽죠? 우리 어디서 배웠었죠? What is your name 하면 너 이름이 뭐야 할 때 what is 할 때 배웠던 그 what입니다. 뭐 what time is it 하면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등등으로 우리 what은 정말 많이 씁니다. 근데 옛날 때 공부하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를 what이라고 발음 안 하시고요. 옛날 선생님들은 what이라고 얘기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진짜예요. 아마 what이라고 배웠던 분들 있으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 어릴 때도 좀 연세 그 당시에 많으셨던 선생님이 what이라고 발음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걸 왜 what이라고 얘기를 하지 했는데 그 묵음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what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WHAT를 다 발음하면요, W에 H 하면 what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H는요 묵음입니다. 묵음이에요. WD에 오는 H는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옆에다 써놓은 WAT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what 이라고 되는 거죠. 이 발음은요 what 이라고 나요. 무엇, 어떤이라고 쓰이는 말인데요. what 이라고 발음이 납니다. 그 밑에 있는 거 똑같아요. WDH가 옵니다. 언제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when 이라는 건 역시도 WH인데 H는 big 삭제 하고 WEN으로 읽으시면 when 이라고 읽으시면 편하고요. 그 밑에 있는 why, 왜, 어째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역시도 W 뒤에 H가 왔기 때문에 why 해서 WY만 그냥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따라해 볼게요. what부터 따라해 볼게요. what, when, why. 네, 아주 잘하셨고요. 자, 근데요, 여기서 제가 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우리가 W 뒤에 H가 오면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아마 지금 노트 필기 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노트 필기를 해놓았다 한들 이걸 우리가 외우겠습니까? 이런 법칙을 제가 오늘 5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예, 저 역시도 외우지 못합니다. 그냥요, 여러분들 이걸 외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여러분 WHAT 제가 what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읽으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수 있을 거예요. what이라고 안 읽고요. what이라고 읽으셨을 거예요. 왜냐? 제 수업 시간에 제가 한 번도 WHAT를 what이라고 읽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걸 보는 순간 바로 what이라고 읽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영어에는 불규칙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규칙한 법칙들을 다 외우다 보면 이걸 외우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어를 더 빨리 포기하게 됩니다. 예, 그 많은 법칙들 공부한다고 외웠던 법칙들이 우리가 영어를 포기하는 데 도움을 줘요. 도움을 줘? 영어를 포기하는 지름길입니다. 영어 포기하는 지름길이요? 여러분 법칙 외우시는 거예요. 법칙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WHAT 나오면 이거 what으로 읽어 라고 그냥 외워버리면 이 법칙 외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닭에서 리을은 발음 안 나는지 아세요? 네,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시죠? 네, 맞아요. 그냥 우리가 자꾸 보다 보면 불규칙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보다 보면 외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외우시려고 스트레스 받지 절대 마시고요. 이 W 뒤에 있는 H는 발음나지 않는다는 것 외우지 마십시오. R하는 두 시대에 이게 왜 H가 발음이 안 나는지 궁금하셨죠? 근데 묵음이라는 거 R하는 두 시대요. 발음은 그냥 what이라고 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다음에 이 what이 나오면 또 그냥 what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법칙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 듣다라는 뜻은 뭐였죠? 우리 듣다라는 거 수업 시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읽어보세요. L-I-S-T-E-N 어떻게 읽죠? 네, listen이에요. Listen to music 우리 많이 배웠죠? Listen to music, listen, hear 다르다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보면 이제 listen이라고 읽으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자 S 뒤에 오는 T는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라는 법칙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서 listen이라고 발음하셨습니까? 아니죠. 저 따라오면서 listen 하다 보니까 저 단어는 그냥 listen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법칙이 있어요. S 뒤에 나오는 T는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도 아니에요. 발음할 때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 listen에서 제가 옆에다가 T를 빼고 L-I-S-E-N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도 T 없이 listen 이렇게 읽으니까 더 편하죠. 예, 다만 T가 우리가 닭, 밟다, 넓다 이런 거 했던 것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T를 발음하면 listen 이렇게 되는데 이건 너무 어색하잖아요. T 빼고 listen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아파트 이름하면서 간판 읽기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단어입니다.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castle이에요. 자, castle 했을 때 T 발음이 났습니까? T는요? T 발음이 T가 났습니까? castle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castle 예, 아닙니다. S 뒤에 T가 왔기 때문에요. 없애요. castle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법칙은 외우실 필요 없고요. 롯데캐슬 보실 때마다 저기는 T는 그냥 발음 안 나는 거야. 정도. castle 보셨을 때 그냥 castle이라고 발음만 하시면 돼요. 우리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봤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castle도 이거랑 똑같은 이 castle이에요. 스카이 캐슬 성.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법칙 S 뒤에 T 발음 난다 이거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저를 따라해서 캐슬 한번 발음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castle.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쉬워요. 그냥 단어를 외울 때 처음에 그 단어의 생김새를 보는 거예요. castle이라고 보면요. C-A-S-T-E-L인데
이거를 스펠링을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근데 단어 형태가 요렇게 생겼구나.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과를 보면 사과 모양을 보면 저건 사과구나. 그 옆에 있는 배를 보면 저건 배구나. 사과보다 조금 더 큰데 색깔이 누리끼리한 게 저게 배구나. 요 정도 하면 돼요. 우리가 listen이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도 느낌이 딱 오죠. 이게 listen이라고 확실하게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딱 listen이라는 단어 보면 저거 listen 같은데? 라고 이 모양이랑 형상을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시고 나서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같이 배웁니다. 같이 외우시고 형태를 외우시고 발음을 배우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까지 딱 배우면 단어 외우는 거 끝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한다면 알파벳까지 다 외우시면 좋아요. 근데 알파벳 외우는 게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써서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로 그 리포트라고 하는 숙제를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되지만 쓸 줄 아는 데까지 가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listen이라는 단어 스펠링 다 외워야 되니까요.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시간이 좀 괜찮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그냥 단어의 형태를 외운다, 그리고 발음을 외운다, 그리고 뜻을 외운다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나오는 단어 발음 계속 해주고 뜻도 계속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따라오시면 아마 단어 나중에 1000개까지 다 외우실 수 있어요. 자, 다음 장입니다. 법칙은 있습니다. N 앞에 오는 K는 발음하지 않는다는 법칙이 있어요. 이것도 좀 외워두시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외우느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KNOW라고 해서 우리 한번 배웠던 단어예요. 어떻게 읽죠? know라고 읽나요? 아니요, 그냥 know라고 읽습니다. K 초록 색깔은요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know는 알다, 알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know, know. 네, 좋습니다. 알다, 알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요, 우리 스테이크 썰 때 칼 뭐라고 하죠? 나이프라고 합니다. 나이프. 근데 이 나이프가 우리가 들리기에는 N부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발음은 N부터 시작하지만 앞에 K가 하나 들어갑니다. 짜증나요. 저도 이런 거 보면 짜증나요. 왜 K를 굳이 써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말이야. 근데 영어가 옛날부터 발전해 오면서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K-N-I-F-E 해서 knife라고 읽습니다. 우리는 나이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knife, knife. 네, 좋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K가 N 앞에 오면 K는 발음나지 않아요. 이런 단어들이 사실 해봐야 우리가 평생 쓰는 단어 해봐야 K가 N 앞에 오는 것들 10개도 안 돼요. 그 10개 단어 나올 때마다 외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여러분 머리 안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no, knife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이건 역시도 법칙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 써놨죠? O 앞에 오는 H는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써놨어요. 이건 역시도요. O 앞에 H가 와서 발음이 안 되는 단어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쓸만한 단어는 한 5개? 엄청 많이 잡아야 10개도 안 돼요. 그래서 단어가 나올 때마다 외워두시면 됩니다. 처음에 나온 단어는요. 이거 우리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시간을 뜻하고요. 1시간 하면 어떻게 하죠? an hour라고 해요. an. 우리가 여러 개 중에 하나 있는 건 앞에다 on 붙였죠. 근데 이거는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on 붙여요. 그래서 an hour 하면 1시간. 아니면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1 hour. 2시간은요? 2 hour. 3시간 3 hour. 10시간은요? 10 hour라고 합니다. 여기서 h가 붙으면 hour라고 해야 돼요. hour. 근데 hour이라고 안 하고 이상하죠?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제가 수업 중에 한 번도 hour이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발음이 나죠? hour라는 발음이 납니다. 이건 많이 쓰이니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hour, hour. 1시간은요? 1 hour. 2시간은요? 2 hour. 이렇게 해서 hour은 시간이다. 이 앞에 있는 h는 발음나지 않는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직하다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직하다는요, honest라고 해요. honest. honest라는 단어에서도 h가 o 앞에 왔죠. 그래서 발음 안 나요.
honest 아닙니다. honest라고 발음이 나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honest, honest. 네, 좋습니다. 그래서 honest 하면 정직한. 예. I'm honest 하면 나는 정직해요. 우리 예전에 I am 배울 때 자주 배우던 형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O 앞에 있는 H는 발음이 나지 않는다는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냥 이 단어 두 단어만 보시면 돼요. 나중에 뭐 명예롭다 하는 뭐 honor 막 이런 단어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또 H는 발음 나지 않는다라고 그냥 발음을 외워버리시면 네, 좋습니다. 제가 이 법칙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막 다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요.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는요. 당연히 없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거 좀 해볼게요. N 앞에 오는 G는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아, 이거 선생님 너무 오늘 예외를 많이 알려주시네요. 네,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단어만 외웁시다. 자, 우리가 연예인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 종이 들고 가서 사인해 주세요 하죠.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 긁고 나서 고객님 사인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사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S-I-G-N이라고 해서 sign이라고 발음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G는요 발음을 하지 않아요. N 앞에 오는 G는 발음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바로 sign이에요. sign. 자, 이 sign에서 이건 좀 예외가 많죠. 이 I는요 I라고 읽혀요. E라고 안 읽히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S-I-N을 I가 I라고 발음 난다고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sign이라고 발음 나요. sign. 네, 이거 뭐 따라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맨날 쓰니까요. sign이라고. 네, 근데 이 sign이요. 우리 서명하다, 사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도 있죠. 야구할 때 뭐 이렇게 막 귀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막 만지는 거 뭐죠?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눈을 막 찡긋찡긋하거나 막 이렇게 막 깜빡이거나 해서 상대방이랑 몰래 사인을 보내기도 하죠. 그런 것도 이제 사인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 사인이 뭐 예를 들면 뭐 신의 계시라든지 아니면 뭐 지진이 날 징후라든지 이런 걸 쓸 때도 사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이 보내주는 어떤 징후나 이런 그런 것도 약간 느낌 비슷하죠. 누군가 자연이 보내주든 신이 보내주든 하늘이 보내주든 그런 걸 사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인이라는 뜻의 G 있고 사인은 여기서 G가 묵음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밑에요. 디자인이요. 디자인.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거 디자인 이거 맞고요. 약간 좀 우리나라 디자인인데 그냥 조금 멋있게 디자인 이 정도만 하면 영어 쓰는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그 디자인의 뜻은 우린 뭐라고 하죠? 디자인 뭔가 이제 그려가지고 뭔가 디자인하는 것도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그 미국에서는 영어로는요 디자인이 어떤 건 좀 설계하다라는 뜻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하듯이 그런 설계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놀이공원을 누가 만들었어요. 크게 엄청 만들었죠. 그럼 그 놀이공원을 디자인한 사람이 누구야 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뭔가 막 이렇게 옷을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정말 이거를 큰 그림에서 뭐 어디다 어떤 걸 놓고 어디다 어떤 걸 놓고 할지 그 이런 설계 같은 거 하는 것들도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정도 뜻이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이 디자인이라는 말 쓰는데 간판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것도 디자인이라고 읽히지만 그 안에 있는 G는 묵음이다. 발음 나지 않는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정말 많은 거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운 게 벌써 묵음을 나타내는 법칙을 5개나 배웠어요, 여러분. 뒤돌아서고 나니까 뭐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시면은 천재예요. 기억이 날 수가 없어요. 저도 뭐 가르쳐 드렸는지 자료 보지 않고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법칙들은 외울 가치가 없고요. 하찮은 것들입니다. 다만 오늘 배운 단어들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자주 쓰는 단어만 뽑아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단어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요. what 배웠죠. 무엇, 어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what, 언제란 뜻을 가지고 있는 when, 왜, 어째서란 뜻을 가지고 있는 why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듣다, listen, 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castle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알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know라는 단어 배웠고요. 칼질하는 거 knife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hour, 정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honest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sign하다 할 때 sign, 디자인하다 할 때 하는 design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 그 영어 가르치는 철학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법칙을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영어를 포기하는 속도는 점점점 빨라집니다. 그동안요,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가르쳤어요. 예,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어렵게 가르치고 자꾸 외우라고 하니까 점점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단어 외우실 때 그냥 몸속으로 체감하듯이 우리 listen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봐도 돼요. listen 자꾸 듣다 보니까 거기 T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고 발음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listen이라는 단어 보는 순간 우리 입에서는요 listen이라고 나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것이 바로 입으로 외우는 거예요. 영어는 입으로 외우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오늘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오늘도 역시나 중요한 건요. 복습입니다. 오늘 발음했으니까요. 영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문장이나 아니면 매주 제가 매일매일 드리는 영어 단어들이 있죠. 오늘도 한번 꼭 좀 복습하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따라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